0대3. 스코어만 보면 개막전의 한 번의 사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결과가 아니라 이기는 방식, 지는 방식이 무엇인지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냉정하게 인정한 사람은 경기장을 지배하던 선수가 아니라 81분에 들어온 선수였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 후 손흥민은 정말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수아레스는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더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LAFC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정에서 더 빨랐습니다. 한 번의 패스, 한 번의 선택이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적어도 전반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유리판 같은 겁니다. 한 번 금이 가면 그 다음은 순식간입니다. 그 금이 간 순간이 언급됩니다. 38분의 장면. 수아레스는 단지 38분의 어시스트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구조가 즉시 이동했습니다. 마치 한 명의 선수가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 판 자체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어떤 선수들은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물러서게 만든다. 수아레스의 말은 감상이 아니라 경험의 기록입니다. 손흥민은 라인 사이, 두 라인 사이에 올바른 공간에 나타났고 항상 폭발적이지 않아도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했습니다. 수비가 한 발 늦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부터 경기는 점수보다 리듬의 문제로 변합니다. 첫 실점 이후 인터 마이애미는 더 빨리 플레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할 때 인내심을 잃습니다. 인내심을 잃으면 공간이 나타납니다. 잘 조직된 팀 앞에서 그 공간은 초대장입니다. LAFC는 많은 볼점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순간만 필요했고 그 순간을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이건 사냥꾼의 움직임입니다. 먹잇감이 뛰어다닐수록 숲은 더 조용해지고 덫은 더 선명해집니다. 81분 수아레스가 호출됩니다. 그때 스코어는 이미 0대2. 그는 마테오 실베티를 대신해 투입되었지만 들어선 곳은 열린 전장이 아니라 LAFC가 단단히 잠근 구조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포메이션을 더 높게 두고 수비수들을 중앙선 근처까지 올렸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동점골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LAFC의 라인 간거리는 앞서고 있음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게 물러서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중앙을 막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스트라이커에게 그건 공이 더 느리게 도달하고 회전할 공간이 좁아지며 모든 처리가 즉각적인 압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아레스는 두 센터백 사이로 움직이며 뒷공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LAFC는 더 이상 그런 공간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분 세 번째 실점이 터집니다. 또 다른 역습, 위험을 감수할 때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아레스는 위협적인 슛을 만들지 못했고 익숙한 회전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드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폼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이 그를 유리한 위치에 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마지막 1분에서 공을 유지하지 못하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협력보다 개별 상황에 의존했다는 인정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수아레스의 결론은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10분의 경기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수를 통제하지 못할 때 경기를 잃었다.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손흥민이 다른 수준이냐고. 그는 몇 초 생각한 뒤 천천히 말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다른 수준에 있었다.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이름값으로 흘러가길 기대했던 대결이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주인공을 세운 셈입니다. 메시는 항상 메시지만 오늘 차이를 만든 사람은 손흥민이었다는 문장. 이건 요약이 아니라 판정입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이 0대3은 단지 첫 경기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든 선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정말로 커진 팀일까요? 이 경기를 0대3이라는 숫자로만 정리하는 순간 핵심은 사라집니다. 수아레스는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10분에 진 것이 아니다. 그 문장은 시간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81분에 투입되었지만 이미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0대2로 뒤진 상황, 포메이션은 더 높게 설정되었고 수비수들은 중앙선 근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동점골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LAFC의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서고 있음에도 라인 간 거리는 벌어지지 않았고 너무 깊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중앙을 막기 위한 적절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수아레스와 같은 공격수에게 그것은 명확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공은 더 느리게 도달하고 회전할 공간은 좁으며 모든 터치는 즉각적인 압박 아래 놓입니다. 그는 두 센터백 사이를 오가며 수비 뒤 공간을 찾았지만 LAFC는 그 공간을 더 이상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아레스는 위협적인 슛을 만들지 못했고 익숙한 회전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기에 들어갔을 때 이미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 이상적인 조건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경기의 상태를 설명한 발언이었습니다. 94분 세 번째 실점은 또 다른 역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라인이 올라가 있었고 공간은 열려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대가였습니다. LAFC는 많은 볼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순간이 필요했고 그 순간이 오면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만들지 못했고 마지막 1분에서 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레스는 팀이 지속적인 협력보다 개별 상황에 더 의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첫 실점 이후 변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플레이했고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인내심을 잃으면 공간이 나타납니다. 잘 조직된 팀 앞에서 그 공간은 곧 반격의 통로가 됩니다. LAFC는 수비에서 공격까지 명확한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수아레스는 상대를 과소평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 그는 동기 부족을 부정했습니다. 문제는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첫 실점 이후 팀은 계획에서 벗어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수를 통제하지 못할 때 경기를 잃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런 선수에게 같은 경기에서 두 번의 기회를 줄 수는 없다. 그는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기의 결정 지점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로 기대되었습니다. 수아레스는 이를 개인 비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메시는 항상 메시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차이를 만든 사람은 손흥민이었다. 그는 단지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한 선수가 아니라 상대 수비 구조를 이동하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 라인이 반응했고 두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 0대3은 단순한 개막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와 리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활용에 대한 경기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구조 안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LAFC는 구조를 유지했고 정확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경기가 단지 첫 경기였을 뿐일까요? 아니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질문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이 패배가 시즌 초반의 사고인지 아니면 MLS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인지. 수아레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경기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결과를 과장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준은 점수가 아니라 경기의 통제 방식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개인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유지하는 능력, 팀을 조직하는 구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활용하는 효율성. LAFC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까지 연결은 명확했고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라인 간 간격은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볼 점유 없이도 정확한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손흥민은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수아레스는 인터 마이애미가 재능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재능은 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고.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대가 더 잘 조직되어 있고 적절한 순간에 차이를 만드는 선수가 있다면 쫓아가야 하는 쪽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쫓는 팀이었습니다. 0대2로 뒤진 채 81분에 교체 카드를 사용했고 라인을 올리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94분의 세 번째 실점은 그 위험의 대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지막 1분에서 공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속적인 페널티 박스 압박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연결은 끊겼고 공격은 개별 상황에 의존했습니다. 반대로 LAFC는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최종 결정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고 공간은 계산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왔을 때 수아레스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다른 수준에 있었다. 그는 특정 장면 하나만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어시스트가 있었고 두 라인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 구조를 이동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했습니다. 한 선수가 시스템 전체를 조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클래스의 신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아레스는 개인 비교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메시는 항상 메시다. 그 문장은 변함없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차이를 만든 사람은 손흥민이었다. 그는 명성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꾼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0대3이라는 결과는 시즌 전체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수아레스도 시즌이 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자 과제였습니다. 첫 경기였지만 동시에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단지 점수의 차이가 아니라 통제의 차이였습니다. 구조를 유지한 팀과 구조를 잃은 팀의 차이, 위험을 계산한 팀과 위험을 감수한 팀의 차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그의 스타가 아니라 그 경기에서 기준이 된 존재였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시간과 조정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선수를 통제하지 못해 경기를 잃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개막전이 단지 한 경기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의 시작이었는지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남았습니다.